네, 스페셜원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준입니다. 네, 전문가님 또 금리 부담이 또 시장에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종목별 차별화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장 한 줄평 알려주세요. 네, 개별 종목군 장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개별 종목군 장세, 정말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오늘 증시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스탠바이 하면서 봤는데, 증시 분위기, 오늘 골드 차트 먼저 보시죠. 견원 근무인데, 아까 앞에 나오셨던 분이 계시던데, 차트 모습이 시장을 좀 반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의 어떤 안전자산 선호도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 변화고요. 계속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제 나스닥으로 가보면 쉽게 읽혀지죠, 여러분들. 나스닥의 주봉 모습인데 위로 갈 수 있는 동력은 지금 조금 막힌 상태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회색의 여지로 몰아가기 때문이고,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비해서 좋습니다. 네, 좋은데 상대적이라고 전제 조건을 드렸죠. 미국 내부 안에서도 그렇게 경기에 대한 의견이 좋다. 이 의견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안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어떤 경기 침체가 완만한 하락으로 가기를 좀 바라는 거죠. 네. 단지 이제 지난번에 50bp 인하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11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돼 가고 있는데 사실 25bp 인하가 오늘 또 페드워치에서 90%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박차를 가하려면 미국의 경기가 조금 차갑게 식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 어떤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면서 경기가 괜찮지 않냐. 결국은 이 말인 즉슨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경계한다는 거거든요. 네. 다시 조금 고용에 포커싱을 했다가 물가에 좀 초점을 맞추는 이런 스탠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가 좀 선반영되면서 달러 인덱스 안전자산이죠. 대표적인 골드와 두 가지인데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가는 형태죠. 그러면서 이제 국채 어떤 금리나 국채 채권 수익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네,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은 환율만 보더라도 간단합니다. 지금 실시간 환율인데 오늘 1379원인데 환율 모습을 늘 이제 체킹을 해야 되는데 10년물 지금 국채는 놔두고요. 원달러 환율 모습입니다. 네. 너무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네. 언제쯤 진짜 원화 강세로 가느냐. 지난번에 잘 내려오더니 이 지금 연준의 어떤 스탠스 변화, 해석의 변화가 생기면서 안전자산 강화 현상이 생기면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달러보다도 좀 서두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골드가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은 그 달러 인덱스와의 모든 상품이 연동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동반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례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중앙은행들이 지금 역시나 골드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대한 등락 과정, 해석의 여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달러 인덱스의 장악력이 예전만 못하다. 미국 국채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미국 채권에 대한 의심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심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00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2500이 지금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원형을 하나 그려놨는데 여기 지금 도통 못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닝 시즌 좀 나올 때마다 지금 미국의 S&P 그룹들이 한 30%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대다수가 좋습니다. 대다수가 좋은데 어제는 빅테크 기업들 좋지는 않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업종 차트 모습인데 어제 코스피가 예술로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2599.62에 마감이 됐어요. 네. 어제 2600선 안착 못했죠. 종가 마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못 넘어갑니다. 참 2600선을 좀 안착해야지 2650선 뚫고 2700선 갈 텐데 기술적인 위치 모습으로는 지금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면 시장 자체가 관망세도 있다 이런 표현도 맞겠지만 미대선을 앞둔 눈치 보기가 투심을
자극하지 못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안전자산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아까 환율 보셨듯이 환차손이 발생하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현물 수급이 녹록지가 않죠.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금투세 부분이나 뭐 금리나 이미 이제 했기 때문에 피벗에 대한 방향성은 다 일어났고요. 결국 미대선이 이제 마지막 그 대외 변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또 그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유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도 조금 5천 계약 넘게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현물도 녹록치 않죠. 네. 단지 이제 코스닥을 좀 보시면 어제 코스닥도 여러분들 750선 위로 안창 보됐어요. 745.19에 종가 마감 됐는데 오늘 동력 낙하죠. 그러니까 어제 테슬라가 지금 실적 발표 오늘 새벽에 했죠. 오늘이죠. 네. 시간에서 좀 좋았기 때문에 이제 내일 아마 싸움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뭐 정강 후강으로 끝날 거냐, 오전에는 약세로 시작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지금 이제 오늘 밤에 테슬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코스닥도 그러면 내일 이제 조금 이동평균선이나 추세선들이 움직이겠죠. 네. 한 725선까지 움직인 것 같은데 내일 다시 한번 750선을 넘어서 위로 좀 갖다 놓을 수 있느냐. 어찌됐건 뭐 미대선에 이제 누가 돼서 좀 증시가 조정을 맞을 때 윗단에서 좀 막는 게 사실상 좀 낫죠. 여기서 너무 낙폭가대로 심하게 가면 뭐 현금 있으신 분들이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하죠. 네, 이런 부분은 꼭 염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업종 돌려도 보면 오늘 종목군 장세인 게 뭐 하이닉스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하이닉스만 좀 가는 장세. 또 2차전지 부분이 고점에서 제약바이오 부분이 좀 고점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또 눌림목 반등 가는 쪽. 이렇게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이 주도주 안에서 자금이 없다 보니까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죠. 오늘 1502. 오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차익 비차익이 조금 줄었네요. 지금. 그런데도 올 매도입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고 코스닥 쪽에서 보합이랑 하락 종목이 지금 1300여 개 정도 되니까 시장 자체가 힘이 없죠. 내일은 좀 이야기가 틀리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뭐 아마 다음 주 정도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31일 정도까지가 기간 설정 빨리 하십시오.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자금을 철수할 거면 뭐 다음 주 아마 말일 31일까지가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좀 비중을 줄이시고, 트레이딩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스탠바이죠. 기간을 좀 길게 잡아가면서 예를 들어 이제 관망세로 이렇게 딱 보고 트레이딩 하신 분들 자금을 딱 철수시켰는데 해리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급등이죠.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분기 실적도 뭐 구체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실적이 나오면 재료 소멸로 보기 때문에 악재 해소로 보는 쪽입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은 요번 주의 핵심 시황이다. 결국은 내가 미대 선언을 앞둔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성향별로 또 이렇게 투자 전략들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섹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대로입니다.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순서대로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한 줄평 알려주세요. 네, 11월 25bp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속 반영 이렇게 적었습니다. 11월 25bp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속 반영이라고 해주셨는데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 밖의 과열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도 크게 흔들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제약바이오 섹터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제약바이오도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뭐 삼바 모습을 볼 때 KRX 바이오 먼저 보시죠. 조정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고점 상단 돌파는 안 됐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4,200 뚫고 뭐 4,500까지 바로 가면 좋겠지만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지금 나가는 건 일봉 모습입니다. 조금 조정을 받는 쪽이죠. 여기서 아마 제 생각인데 더 내려올 겁니다. 근데 하단이 뭐 그렇게 크게 헤비하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말인 즉슨 이제 뭐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고 지엽적인 변화가 있지만 지금 패드워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11월 달에 25pp는 인하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선제적인 대응이 됐든 그 무엇이 되었건.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선반영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투심이 쉽게 죽지 않죠. 조금 주도주가 이렇게 싹 떨어지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뭐 비만, 위고비, 또 기타 등등 테마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싹 올라오고 거기가 또 소리 소문 없이 가라앉으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올라오고 이런 모습입니다. 삼반은 오늘 뭐 21선 지금 지지력을 받았는데 음상봉 다음에 양봉 내일 자리는 괜찮습니다만은 105만 원이 핵심이에요. 지금은. 21선에 그동안에 계속 지지력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파동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110만 원에 계속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못 넘어가면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반은 핵심이 되고요. 오늘 104만 5천 원인데 내일 좀 단기를 노리는 그런 수급도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21선에 눌렀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오후 장 때 조금 더 3바가 위로 솟구치어서 105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따라올 것 같고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유한양행 모습인데 유한양행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제 예상대로 뭐 렉나자에 관해서 신약 통과는 축하할 일이지만 변수가 좀 있었어요. 환우분들이 암 환자분들이 여러분들 특히 의사분들이 신약에 관해서 검증되지 않는 약을 맨 처음 쓰진 않아요. 그래서 뉴스플로어가 좀 전해졌죠. 미국 쪽에서 의사들이 렉나자에 관해서도 1차로 조금 사용하는 것을 공고했는데 지금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폐암 신약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너무 좀 장악력 시장 점유율 MS가 큽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흘러내렸고 단지 오늘 21선에서 또 어떤 개인 수급 이꼴 수급은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단이 좀 막혀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 들어갔던 형태들이 좀 있죠. 여기 뭐 GI 이노베이션 있는데 같이 괴를 함께 하겠죠. 고점 찍고 신고가 갱신하고 눌러서 21선에서 오늘 3.3%대 반등. SK바이오팜도 지금 21선에 좀 올라오는데 이거는 뭐 제가 원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단기 목표가는 다 찍었어요. 여러분들 13만 원까지 다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한올이죠. 네. 뭐 제가 좀 엘리어트 파동 모습을 표시해놨는데 아주 기초적인 거죠. 네. 오늘 뭐 양봉 뜨는 게 당연합니다. 네, 당연하고 오후에 이제 밀어 올릴 수도 좀 있고요. 네, 바로 오늘 하루 정도 종가 양봉 마감 시키고 내일 아마 슈팅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안타까운 게 미대선이 여러 다른 섹터에도 마찬가지지만 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싹 눌렀을 때 바로 위로 좀 쏴주면 좋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 운칠기삼 시장이 좀 도와주면 이게 쫙 올라가거든요. 자리는 지금 눌림목 뒤에 반등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ABL 바이오거까지 전부 다 21선 언저리 어떤 기술적으로 기본선과 회기선에서 눌림목 반등 자리가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역적으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막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매크로 나왔을 때마다 막 변화 주고 이야기하고 이렇지만 우리가 4월을 떠올려야 돼요. 4월에 그때 PC로 한 서너 달 흔들었는데 결국은 추석 때 50bp 인하해버렸죠. 이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트레이딩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는 거지만 포지션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핵심이 잘리면 안 됩니다. 이때 시장에 흔들기에 들어갔는데 내 기간 설정이 길게 돼 있는데 탁 흔들게 잘려서 손절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데미지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여러 종목들 신고가 갱신할 때 좀 차익 실현 했어야 되고 뭐 절반이라든지 뭐 20-30% 비중 남았으면 오늘 내일 미대선이 싫다면 다음 주 말일까지 좀 승부를 봐야 되는 위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섹터 준비했는데요. 2차 전지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목받는 오늘 밤 본장의 테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목받는 오늘 밤 본장의 테슬라. 시간에서 테슬라가 급등했습니다. 일단 3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오늘 밤에는 테슬라는 또 어떨지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이건데요. 지금 저도 오늘 4시에 그래서 공방을 좀 해볼 건데 4시에 제가 잘 안 하는데 테슬라 차트 모습 보시죠.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완전히 섰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위치가 완전히 섰고, 그러니까 기술적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입 자리가 맞습니다. 네, 맞는데 피보나치 되돌림 자리가 맞고
테슬라도 여기서 단기적으로 뭐 이거 주봉 모습입니다. 올라가야 되는 자리가 맞는데 지금 이제 시황적으로 시황이 선행 요소인데 지금 실적이 잘 나왔어요. 뭐 실적이 좀 회복된 거죠, 사실상. 역시나 그 제가 보는 뭐 지엽적인 부분, 전방 산업의 개선 효과 이런 것도 있지만 역시나 2차 전지도 경기 사이클을 무시할 수 없다. 계속 저는 이 논리였거든요. 이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줄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좀 우호적이고 그 안에 이제 지엽적인 해석의 차이, 뭐 리튬이라든지 전방 산업이라든지 캐파 증설이라든지 공급 수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마찬가지예요. 이제 미대선의 마지막 대외 변수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기술적으로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뭐 조정을 맞더라도 테슬라도 조금 높이 가 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테슬라는 말씀드렸죠. 공식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틀리겠죠. 네. 분명히 그럴 거라고 그 트럼프의 지금까지 성향을 보면 보여지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국내로 왔을 때 이제 연동 관계죠,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모습인데 뭐 눌렀고 44만 원부터 38만 원까지 눌렀고 어제 양봉 하나 세웠고요.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동반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테슬라가 정말로 본장에서도 종가 마감이 크게 좀 마감이 잘 되면 내일 2차 전지를 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진짜 완벽한 시황 커플링에 따른 의사결정이에요. 지금 시황도 테슬라가 호실적 해줬고 주당 EPS가 높게 나왔으니까 기술적으로 되돌림 위치. 단지 이제 선정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에코프로 BM을 이제 이야기해드렸는데, 뭐, 에코프로 BM이 이제 뭐, 깊은 연동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건 뭐, 초등학생도 보는 위치죠. 네. 그래서 뭐, 크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만큼 내로 올라갈 수 있느냐? 요 부분이고, 연동 관계로 가게 되면, 이제 뭐, TC 시스템이나 동원 시스템들도 있지만, LG엔스나 LNF 또 요거겠죠. 여기 21선에 이 10만원이 여러분들, 지난번에 누를 때는 지지라인이 되는데, 지금은 올라갈 때 이제 저항라인이 되죠. 여기가 조금 두껍습니다. 단기적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고요. 또 지금 내일 기대치가 또 있는 게 LNF는 머스크가 어찌됐건, 대략적인 추정치 제시를 했죠, 지금. 대략적인. 뭐, 리스크가 있지만 이런 전제 조건까지 붙였어요. 내년에 30% 정도 차량 판매가 성장될 것이다. 비슷하죠, 저랑 생각이.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주면 테슬라 차들 살 것 같거든요. 네. 지금보다는 더 많이. 단지 이제 전일 반등 효과로 오늘 좀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고, 직관적인 종목들 좀 소식이 있었던 LG 엔솔이나 동원 시스템즈라, 이것도 지금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실적 부분이 자체 내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모멘텀이에요. 21선 먼저 안착해서 오늘 양봉 4.5%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일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모습들이 조금 이렇게 연출될 수 있느냐. 먼저 조금 더, 모습이 아주 예쁘게 된 건 TC 시스템 이쪽이고요. 누른 다음에 지금 먼저 조금 올라갔죠. 누른 다음에. 그죠? 요런 부분. 네. 요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도 이렇게 21선 눌림을 받고 갔어야 되는데, 기본선이 아닌 그 시세 초입부까지 회귀한 종목들이 좀 있죠.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내일 승부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승부수를 하려면 오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중단기 전략 접근 포인트를 잡아서 뭐 단기적인 부분은 뭐 이제 내일부터 미대선 전까지 주가가 뜬다면 차익 실현이고 중장기적인 부분은 이제 구조적 성장을 하니까 테슬라가 어느 정도 전방 산업에 대한 개선의 그 효과를 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미대선 때 혹시나 밀리게 되면 더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섹터 한 줄평 알려주세요. 네, 반도체 쌍두마차에 엇갈리는 희비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도체 쌍두마차에 엇갈리는 희비 역시 HBM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부장 관련주들까지 반도체 sek터 전반적인 전략 체크해 볼게요. 네, 뭐 어제 연속 상승이고 일단 55,000원까지 열어둔 상태고요. 뷰는 지금 현재 변함없습니다. 삼성전자는 55,000원 정도까지 열어놨고
조금씩 뭐 오차 범위는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 하이닉스는 더 이상 정리할 건 없죠. 이제 중요한 건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초호실적을 썼는데 못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된 거예요. 네. 하이닉스가 뭐, 당연히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지금 반도체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고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AI에 관한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AI가 여러분들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산업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정통 DRAM 낸드의 레거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파트는 이제 HTS 켜놓고 실적이 어쩌다 뭐가 어쩌다 이렇게 설명 안 됩니다. 티가 많이 나요. 네, 지식의 어떤 산물 차이가 티가 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고 있고요. AI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쉽지 않을 겁니다. 어찌됐건 B2C 개인 간 거래가 여러분 활성화돼봤자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없어요. 근데 지금 기업 간 거래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해가고 있는 쪽이 이 AI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쨌든 촉발이 지금 미국에서 됐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이제 이것은 인프라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단지 이제 실적 부분이 워낙 예상돼 있던 초호실적이 나왔는데 증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20만 원 돌파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박스권에 딱 갇혔습니다. 저는 넘어가기 어렵다고 봐요. 네, 이제 단기적으로 뭐 윗꼬리 정도 달리고 내려올 것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도 안 되는 거 보면 뭐 미대선에서부터 SK하이닉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고 단지 우리가 이제 HBM이 반도체 안에서 프리미엄 제품 역할을 하고 있구나. HBM의 선두주자가 되는 격은 이렇게 초호실적을 쓰는구나.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박스권 상단에서 막히면 좀 조정타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5만 원, 5천 원까지 열어놓은 상태지만 오늘도 뭐 일시 10나노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뉴스가 좀 뿌려지더라고요. 10나노에서 이제 과연 빠르게 수율을 좀 끌어올려서 범용 디램에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핵심 HBM4에 빠르게 적용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모두 나왔죠. 동일선상이고요. 오늘 중소형주 반등은 없습니다. 지금 중소형주 트리거들은 SK하이닉스 결보다는 삼성전자가 살아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기술적 접근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 무너질 거예요. 기술적 접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차트리스트들은 선행적 요소라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늘 제가 공격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제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을 딱 투자로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실패하면 나의 주가도 손실이다. 이런 전제 조건을 까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뭐 삼성전자를 마냥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내년까지는 기회를 한 번 더 줄 만한 업력은 갖췄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섹터 전략 체크해봤고요. 오늘 장 관심 종목은 있으실까요? 오늘 LNF입니다. 네, LNF 소재주 중에서 오늘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전장에 강한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해냈는데요. LNF는 어떤 특징을 짚어볼까요? 네, 오늘 좀 쉬는 게 사실 2차 전지는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불기둥 뽑으면 좋지 않고, 제가 오후 4시에 이제 공개 방송할 주제가 요겁니다. 구체적인 전략 10만원 돌파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상승비로 갈 수 있고, 뭐 동원 시스템이나 TCC 스틸에 관해서도 단기적인 목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중장기적인 목표는 사실 트럼프가 만약에 되고 나서 설정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 단기적인 목표가에 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관심주로 LNF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장 관심주 LNF였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네, 오늘 뭐 갑자기 한번 긴급으로 준비해봤고요. 테슬라 새벽 실적을 봤는데 테슬라 실적 5, 2차 전지 단기 반등 어디까지 한번 4시에 한번 실시간 라이브로 커뮤니케이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한 스페셜1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